안녕하세요. 콜라비팀의 김한선 이사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잘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재택근무를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다시 온사이트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과연 과거의 어떤 일하는 방식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레슨스런들을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는 업무 방식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변화에 있어가지고 서비스나 IT 솔루션들이 뭔가 도움은 되는 것 같다, 이런 인식 정도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저는 현재 콜라비 팀에서 사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전에는 저 뒤에 계시는 유영경 상무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같은 팀에서 오피스 365 사업과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그 전에는 라이넉스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사업과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벤더 중심의 경력을 10년 이상 쌓아왔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재택근무를 어떤 코로나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인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택근무를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어떤 담론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100 정도의 죄송합니다. 예전에 100 정도의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보자, 어떤 연속성의 관점에서 재택근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코로나 자체도 일단 많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관점에서 생산성과 가치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업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재택근무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를 보면은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이 있겠죠. 집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거는 비대면의 언택트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관점에서는 동기, 실시간의 관점과, 그러니까 9 to 6로 같이 일하는 시점이겠죠. 그리고 비동기로 서로 다른 타임존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는 9 to 6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일하는 장소 자체가 회사에서 집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워크 프롬 홈이라는 재택근무에 해당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해외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있는 MS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리전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가 비동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리모트 워크라고 해외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 형태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의 업무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가 비동기가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체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술 문화 자체가 기록 문화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동기 커뮤니케이션 역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대화로 주고받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보다는 어떤 컨텐츠나 메시지나 노트 같은 것들을 쌓아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위키 같은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메신저로 가장 유명한 게 트위스트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약간 위키 스타일로 메시지와 노트와 코멘트를 쌓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팀 협업 툴 안에서 옆에서 메시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죠. 트위스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은, 트위스트는 기본적으로 되게 유명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투두이스트라고.
거기서 내놓은 2년 전에 내놓은 메신저 서비스인데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은 사용자의 그 스테이터스 정보가 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실시간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아니라 다양한 노트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분리 포인트로 정리한다거나 체크리스트로 쌓아가는 형태의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상태도 노티파이 할 사용자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을지 어떤 부서가 받을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실시간 메신저로 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백미가 이 포스트 커멘트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실시간 메신저들은 가볍게 메시지를 치고 엔터를 치면 메신저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면 날아가지 않고 커맨드 엔터를 쳐야지만 그게 입력이 돼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가볍고 쉽게 메신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더 정리해서 여기 쌓아간다라는 일종의 서비스적인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메신저가 꼭 있어야만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나요?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같은 팀 몇 개 협업 툴들은 그 하나의 주제별로 오른쪽에 커멘트를 쌓아가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성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시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투명하게 업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 진행 상황을 보는 것들은 칸반 보드나 간트 차트, 공유 캘린더 같은 형태로 이걸 풀어가고 있고 단위 업무의 형태를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트렌드이긴 한데 페이지나 노트 같은 문서 형태로 이런 것들을 풀어가고 있죠. 저는 여기서 그 문서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릭업, 그다음에 저희 콜라비처럼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뭐 슬라이트, 뭐 코다, 뭐 클릭업 같은 서비스들 같은 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문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이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문서 형태를 띠는 이유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문서화라는 게 저희가 어떤 정보와 컨텍스트를 가장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월통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르네상스가 촉발한 계기는 기존의 구술 문화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활자 문화와 문자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술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휘발되기 쉽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죠. 하지만 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되게 공유하기 쉽고 모든 정보를 되게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문서 자체를 사용하는 게 이 이유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잠깐 저희 서비스를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는 문서 기반의 원페이지 협업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가시성을 시작부터 끝까지 담기 위해서 노트 위에 일정이나 할 일, 파일, 의사결정,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공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단위 업무의 가치성을 확보하는 데 좋은 방식이라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칸반이 되게 좋은 방식이겠죠. 저희는 칸반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할 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할 일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누구한테 할 일을 줬을 때 그 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관리자 같은 분들은. 저희는 저희가 요청한 할 일이라는 섹터에서 요청한 할 일들을 실무자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동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그 비동기의 상황, 그 리스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리스크 어버넌스한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진행 상황이나 개인적인 감정적인 교류 같은 것들을 싱크를 맞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조직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지 않으니까 자꾸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업무의 속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낮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직관리론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고요. 그런데 메신저를 사용하시면 한 가지 조금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슬랙이 2년 전에 그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시간 동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인데요. 생산성이 올라갔죠. 슬랙을 못 쓰는 환경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했다 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신저가 문제다 라는 게 아니고, 메신저는 분명히 고유한 장점이 존재하는 되게 좋은 툴입니다.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되게 좋은 툴인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를 메신저만으로만 진행했을 때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슬랙을 많이 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5개 정도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보게 되죠. 보게 되고 답변하게 되고 자기 업무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컨텍스트 스위칭은 생산성에 상당히 반대급부에 있는 되게 좋지 않은 포인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신저의 고유한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팀 협업 툴의 장점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지가 조직의 성과 중심 조직으로 변하는 툴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대외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콜라비 팀도 그래서 메신저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메신저 서비스를 6월 달에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슬로건은 대화가 기록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시면 아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메신저와 룩앤필은 비슷합니다. 파일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의견을 주고받는. 근데 차별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메신저의 휘발성 메시지들을 선택해서 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자체가 기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저희가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 보신 것처럼 대화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문서로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메신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대부분의 편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들은 메신저죠. 그래서 메신저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체계화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는데, 기존의 서비스들은 메신저는 메신저에서 팀 협업 툴은 팀 협업 툴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었죠. 데이터 싱크도 맞지 않고. 네, 그런 관점에서 콜라비와 콜라비 메신저는 뭔가 심리스하게 유기적으로 그 연결을 잡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 저희 고객들의 얘기를 좀 제가 모아봤는데요. 근데 큰 차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전에도 콜라비를 통해 가지고 업무의 가시성을 투명하게 확보했었기 때문에 굳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차이점은 별로 없었다. 그게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이든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든 별로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느끼지 못했다.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LS 산정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 규모가 크죠. 그리고 여러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간 보고 자체가 되게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콜라비를 쓰시면서 재택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은 실시간으로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바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거기서 바로 할 일 같은 것들을 어사인을 하면서 불필요한 문서 작성 시간이나 보고 시간 같은 것들을 많이 감소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굳이 IT 리터러시가 높은 기업들만 뭐 이런 협업 툴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맵코 같은 제조 같은 경우도 뭐 재고 관리나 뭐 세일즈 관리나 퍼널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DB처럼 잘 관리해서 활용하시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하시고요. 예, 결론적으로 결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셨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80% 정도는 다시 온사이트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포인트에서 뭔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시간과 공간의 축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라봤다라면은 이제는 제3의 축이 있다라는 거를 막연하게 일부는 뚜렷하게 인지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생산성이라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온사이트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예전에 사람과 관계, 근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성이라는 축을 기반으로 성과 중심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험했던 어떤 4가지 업무 방식들이 레슨스 런드이자 또 단초로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여기까지입니다.